최근 업로드된 영어 리스닝 영상에서 리스닝은 리딩과 함께해야 효과적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는 댓글을 봤습니다. 리딩과 리스닝은 같이 해야 한다. 이걸 왜 초5에 깨달았을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겠죠? 라는 댓글인데요. 네,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라도 따로 국밥식 영어가 아닌 가장 효율적인 영역별 콜라보 영어를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권태형 소장입니다. 제가 방금 콜라보 영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어에는 4대 영역이 있죠.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그리고 영단어와 영문법까지 총 6대 학습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리스닝 영상에서 제가 드린 말씀 중 하나가 바로 리스닝의 가장 좋은 교재는 아이가 읽고 있는 리딩 텍스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걸 그냥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서 리스닝과 리딩의 콜라보 학습인 겁니다.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같이 해야 효과적인 영어 영역별 공부 계획 이렇게 잡아보세요. 우선 리스닝의 최고 교재 읽고 있는 리딩 텍스트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리스닝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지금 영상 다 보신 후에 꼭 시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스피킹 공부하기 참 어렵죠.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는 한 한국에서 스피킹 공부하기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도 열악하지만 무엇보다 스피킹 공부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서입니다. 뭐라도 유창하게 들리면 어른들이 뿌듯해하는 게 스피킹의 목적처럼 보일 때도 솔직히 많으니까요. 스피킹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 방향성은 자신의 생각을 짧게라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워서 그저 따라만 하는 게 진정한 스피킹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라이팅 학습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스피킹 수행평가의 많은 경우가 자신이 쓴 글을 발표하는 형식이기도 합니다. 많이 들어야 말할 수 있습니다. 내 귀로 안 들리는 소리를 발음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스피킹의 방향성이 라이팅과 연계되어 있다면 스피킹의 시작은 리스닝인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말할 것인가가 남습니다. 이건 리딩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주제와 소재의 글들을 읽으면서 배경 지식도 쌓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조금씩 정립해 갈 수 있는 거죠. 중요한 영어 표현과 단어를 배울 수 있는 것도 리딩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요약해보면 스피킹만을 위한 스피킹 공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이 듣고 읽고 써보면서 발음과 내용 그리고 표현을 말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고 있는 영어 공부에서 딱 한 발짝만 더 가보세요. 영어 일기를 쓰는 아이라면 그걸 가족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리스닝 내용 중에 인상 깊은 구절은 써보고 또 암송해보는 거죠. 재미있는 스토리를 읽고 있는 아이라면 자신이 이야기꾼이 되어 그 내용을 짧게라도 이야기처럼 가족에게 들려줘 보는 겁니다. 좀 더 재미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방법, 네이버 밴드에서 가족 밴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런 활동을 영상으로 찍어 올려놓는 겁니다. 공부한 이력도 남게 되고 뭔가 공식적인 활동의 느낌도 나니까 아이도 좀 더 진지해지고 또 재밌게 활동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회화 공부시킨다고 패턴 회화 이런 거 아이들에게 무작정 외우게 하고 그러지 마세요. 별 효과 없습니다. 사실 적용도 안 될 뿐 아니라 이렇게 해서 활용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방식이 진정 효과가 있으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이고 균형 잡힌 영역별 영어 학습을 충실히 하면서 추가적인 연습을 하는 그런 계기로 활용하면 좋겠네요. 라이팅은 리딩에서 출발합니다. 문법을 배우기 전이라도 영어 문장을 써보는 계기가 보통 영어 책, 영어 글의 북 리포트, 독후 활동이니까요. 리딩에서 본 표현과 문장을 배워 따라 써보는 것은
라이팅 학습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단어와 표현 그리고 문장 구성을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학습하게 되죠. 또한 적절한 표현이라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이를테면 collocation, 연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단어도 적절한 짝을 맞춰 써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쉬운 예로 진지 잡수세요 라고 하지 진지 먹어라 하지 않는 것처럼 영어 표현에도 맞는 단어의 짝이 있습니다. 이런 적절한 표현의 학습도 리딩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것이죠. 피사가 좋은 영어 학습 방법이라는 이야기가 이런 차원에서 나온 말인 겁니다. 많이 읽고 또 많이 따라 써보게 지도해 주세요. 필사도 좋고 북리포트, 독후 활동도 좋습니다. 당장 어떤 이슈에 대한 아이 자신의 독립적인 생각을 쓰는 건 어렵지만 읽은 책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라이팅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죠. 뭐가 되었든 하루에 딱 한 문장씩만 써보는 연습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리스닝도 스피킹도 라이팅도 결국 리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영어 교육에서 리딩을 강조하는지 감이 오시죠? 또 중요한 콜라보 영어 공부가 있습니다. 바로 영단어 어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모든 영역에서 가장 기초 단위가 바로 영단어죠. 영단어를 모르면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영단어를 정말 잘하고 많이 알고 있는 아이가 영어 공부에 결국 실패한 사례는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정복하기 어려운 영역이지만 한번 수준에 도달해 놓으면 엄청난 슈퍼파워를 갖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타노스의 인피니티 스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역별 영어 학습에는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도 영단어 학습에 대해서는 되게 막연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찌저찌 해결되겠지 하면서요. 결론은 안 됩니다. 알아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부 운 좋은 암기력, 집중력 좋은 아이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아이들은 고3까지도 영어로 고생하게 되는 것이 팩트입니다. 이번 2022학년도 수능 영어에서도 영단어가 까다로웠던 것이 난이도를 어렵게 만든 큰 이유 중 하나였죠. 체계적인 영단어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해하고 또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영단어 전후 깔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영역의 영어 공부를 하든 영단어 학습은 전, 후로 항상 깔려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학습 전에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영어 원서를 읽을 건데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해석이 어렵겠다 싶을 때 미리 영단어 한번 보고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고요. 후에 한다는 것은 영어 공부를 하면 영역 불문하고 단 한두 개라도 몰랐던 영단어를 꼭 챙겨서 가자는 의미입니다. 영단어를 챙기지 않는 습관은 영어 실력을 더디게 성장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니까요.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직 학습 흥미와 습관이 부족한 아이의 경우에는 영단어 학습이 큰 스트레스로 작용될 수 있으니 천천히 아이의 반응을 보면서 아주 적은 개수, 한두 개로 부드럽게 시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여기까지 쭉 시청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영어의 어떤 영역이든 잘 하려면 모든 영역에 균형 잡힌 공부가 필요하구나. 스피킹, 라이팅을 잘하려고 해도 리딩은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요. 잘 들으신 거 맞습니다. 유초등 저학년 아이는 우선 많이 들려주시고 읽어주세요. 초등 고학년 아이는 무엇보다 많이 읽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영역의 실력도 쌓아갈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부터 따로 국밥식 영어 공부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연관이 큰 영역을 같이 연계해서 학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안내해드린 대로 이렇게 들려주시면 영어 리스닝 백날 해봐야 안 늡니다. 이 영상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영상을 만드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요. 전체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의 영상 그리고 교육 자료 선물을 놓치지 않게끔 해줍니다. 공감 가시는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